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부모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시는 한 예비 은퇴자 어르신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아내분과 함께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시 서울의 번잡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솔직한 고민을 전해주셨습니다. 은퇴 자금과 퇴직금을 합쳐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인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은퇴 후에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금은 여유로운 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바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하면 경제적인 문제, 생활, 편의성, 병원 접근성,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 문제까지 수많은 걱정이 함께 떠오르지요. 저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늘 그런 고민이 앞섭니다. 편안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할 때 불편함은 없을까? 또 생활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과 함께 실제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그 이유, 그리고 은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점들을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몇 년 동안 은퇴 이후 살기 좋은 곳에 대한 설문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금융권 자산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어딜 가나 10분 안에 바다와 산을 만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제주를 떠올리면 마음이 탁 트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연의 힘 때문일 겁니다. 제주도의 또 다른 매력은 교통체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는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도 한두 시간씩 차 안에서 보내기 일쑤지만 제주는 대부분의 지역을 30분 안팎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일상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관광객이 급격히 늘면서 차량이 많아지고 골프장 건설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또한 제주도의 집값 상승률이 무척 높아져서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제주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안정된 노후 자금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호되는 곳이 강원도의 속초입니다. 속초는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멋진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해의 맑고 푸른 바다를 한번 보면 서해로 다시 가지 못한다는 농담 섞인 말도 하시죠. 속초는 이런 자연의 매력과 맑은 공기 덕분에 은퇴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 역시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해안가 주변 아파트의 수가 속초 인구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이는 수도권 사람들이 세컨드 하우스로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서울과 더 가까운 곳으로는 경기도 양평이 있습니다. 양평은 지하철로도 갈 수 있고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녹지가 많고 공기가 맑은 곳입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아서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방범과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부모님 세대가 생활하시기에 큰 불편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주, 속초, 양평 같은 지역들은 은퇴자분들이 노후 주거지로 많이 고려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은퇴 후 가장 큰 바람 중 하나가 바로 깨끗한 공기와 조용한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멀면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보기도 어렵고 병원이나 생활 인프라에서 불편할 수 있으니 접근성이 좋은 곳이 선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경남 통영이나 거제 같은 남부 해안 도시들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계절 온화한 날씨에 물가도 비교적 저렴하고 바닷가 풍경이 아름다운 소도시라서 향후 교통망이 개선되면
더 많은 은퇴자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께서 어떤 생활을 원하시고 또 현재 갖고 계신 은퇴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후 주거지를 고를 때는 단순히 경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교통과 병원,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건강 상태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지역별 특징뿐 아니라 은퇴 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생활 조건들, 특히 병원 접근성과 은퇴 자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역 선택 외에도 은퇴 이후 생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병원 접근성입니다. 사실 은퇴 이후의 생활은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가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고 집값이 저렴하더라도 큰 병원과의 거리가 멀다면 노후 생활에 큰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아름답고 공기도 맑지만 큰 병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쪽이나 동쪽 끝자락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면 병원까지 차로 한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속초나 양평 역시 큰 대학병원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응급 상황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지를 고르실 때는 단순히 공기가 좋다는 장점만 보시기보다 내가 혹시라도 쓰러졌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통의 편리함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65세 이상이 되시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시에 살면 교통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원 생활을 하더라도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자녀나 손주를 보러 서울로 오가시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자리 잡으시면 차를 직접 운전해야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편함이 커지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은퇴 자금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을 준비하면서 가진 자금을 거의 다 주택 마련에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현금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우리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공간이지만 집 자체가 당장 현금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혹은 갑작스러운 자녀 지원 등 언제든지 현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 모든 돈을 집에 묶어두면 그때는 정말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은퇴 후에는 급여가 끊기기 때문에 작은 알바나 임대, 수입 같은 형태로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꼭 있어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러니 주거지를 고를 때도 내가 가진 자금을 전부 집에 쓰지 말고 반드시 일부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울에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꼭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대한민국 인구는 점점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지방 소도시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불릴 만큼 사람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병원이나 생활 인프라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살기 편한 곳은 수도권과 큰 도시 위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싶어질 때 집값 차이 때문에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울에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지방에서 전원 생활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혹시라도 상황이 바뀌어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할 때를 대비해서 집 한 채는 남겨두라는 뜻이죠. 은퇴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생활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생활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원 생활을 하며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건강과 교통, 그리고 자녀들과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는 결국 수도권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원주택의 특수성도 잘 아셔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고장 하나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난방 관리, 수도 관리 등 손이 많이 갑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전원주택은 마을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시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전원생활은 급매 매물을 사는 것이 그나마 낫지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전원주택을 1년씩 체험할 수 있게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먼저 살아보고 진짜로 나와 맞는지 경험해본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요즘은 빈집을 활용해 저렴하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서 1년 정도 살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시면 이곳이 정말 나에게 맞는 곳인지 훨씬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때는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과 교통, 그리고 현금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의 노후 생활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실 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준비 방법과 함께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떠올리면 대부분 조용하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상상하십니다. 참 따뜻하고 이상적인 그림이지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집 관리, 병원 접근성, 교통 불편,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자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일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젊었을 때는 집을 짓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재미일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로 인해 집을 짓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집을 지은 후에도 수도나 난방, 지붕, 벽, 배수 등 손봐야 할 곳이 끝도 없이 생깁니다. 이럴 때마다 큰 돈이 들어가고 또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해결해야 하니 오히려 전원 생활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원주택은 매매가 쉽지 않아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싶을 때 집이 팔리지 않아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원 생활을 꼭 하고 싶다면 이미 지어진 급매 전원주택을 사거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먼저 활용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반드시 체험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지자체에서 1년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빈집을 활용해 저렴하게 전세나 월세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이웃들과 어울려보면서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를 몸으로 느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TV 속의 전원생활과 실제 전원생활은 크게 다르거든요. 1년 내내 산다는 것은 사계절의 불편함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은 교통이 마비되기도 하고 여름에는 벌레나 습기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체험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셋째, 노후 자금은 집에 다 묵지 마시고 반드시 현금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은퇴를 했다는 것은 이제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긴다는 뜻입니다. 대신 생활비, 의료비, 손주 교육비 같은 지출은 꾸준히 생깁니다. 만약 집을 사느라 자금을 다 써버리면 갑자기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집은 조금 작더라도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생활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되니까요. 넷째,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 집을 팔지 마시길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지방은 인구 소멸이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 의료와 교통, 문화 인프라는 수도권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서울의 집은 전세를 주거나 임대를 놓고 그 임대 수입으로 지방에서 전원 생활을 체험해보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지방 생활이 맞지 않아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싶어질 때 집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노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풍경도 건강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건강검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은퇴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원하신다면 그곳에서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병원은 얼마나 가까운지,
약국이나 편의시설은 충분한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어디서 살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병원과 교통 같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둘째, 은퇴 자금을 모두 집에 쓰지 않고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셋째, 직접 체험해보고 내 생활 패턴에 맞는지 확인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꼭 멀리 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가까운 공원, 작은 텃밭, 자주 만나는 이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여유롭게,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은퇴 이후의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분명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